오케이.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게 보셨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면 안대희가 후종고라인대증, OPLL이라고 부르는 이런 병 때문에 군생활을 그만두고 의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2명의 인상 깊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후종고라인대증은 척추의 몸통을 연결해주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추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증상은 경추와 흉추 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목 통증, 손발 저림,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벼운 목 통증 정도? 이렇게 있다가 정말 가벼운 외상으로도 사지마비까지 이룰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사지마비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충격이라든가 큰 외상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다고 평소들 생각을 하시는데, 후종고라인대증 같은 경우는 가볍게 머리를 부딪힌 정도로도 사지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척수와 척추 몸통 사이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척수인대를 압박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명의 환자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해서 119 대원이 환자를 모시고 왔었습니다. 완전 쇼크 상태여서 저는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니까 복강내 출혈이라든가 흉곽내 출혈 같은 심각한 출혈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구나 해서 저희가 바로 CT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상하게 CT상에서는 복강내 출혈이나 흉곽내 출혈이 없었습니다. 목이라 이런 쪽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후종고라인대증으로 인해서 목에 충격을 받고 후종고라인대가 이제 목의 척수신경을 침범하면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환자의 혈압이 떨어졌던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쇼크를 일으킨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생각하는 대로 출혈이 많이 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알러지 증상이 심하게 나면서 쇼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신경성 쇼크라 그래서 척수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도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생각했지만 결국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성 쇼크였던 거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턱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가볍게 앞으로 넘어지셨던 환자예요. 양쪽 손, 발이 다 저린다 그러셔갖고 처음에는 그냥 음주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명확하게 머리를 부딪히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제대로 짚고 정말 가볍게 넘어지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목 쪽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진행을 했고, 후종고라인대가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후종고라인대증으로 인해서 가벼운 외상, 그것 때문에 신경손상이 있었구나 저희가 알게 돼서 추가적인 처치를 위해서 신경외과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중증 외상 환자인 경우는 사지마비 같은 증상이 당연히 올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도 잘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처럼 가벼운 외상에서는 저희가 발견을 못하거나 사소한 증상으로 치부가 될 수 있지만 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대희 같은 경우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지마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생활을 멈추고 의사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우선 발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 손발에 저림이 있다든지, 글씨를 쓰기 좀 삐뚤삐뚤하다든지, 단추를 잠글 때 좀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는 근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사실 단순 목 통증이기 때문에 단순 목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강도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도 꼭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또 목 통증이나 이런 게 또 나이가 드시면서 사소한 증상으로 치부하기가 좋은데, 그러다가 가벼운 외상으로 바로 사지마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증상도 한 번쯤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보통 보존적 치료로 통증 조절을 한다든지 외상을 주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 양쪽 팔 저림, 양쪽 다리 저림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그때는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척추를 보는 과는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면은 안대희 같은 경우도 본인이 OPLL 후종고라 인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을 신경외과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내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가 현장 자문을 했던 드라마고 몇 개월 동안 너무 즐겁게 함께 했습니다. 다른 의학 유튜브, 의사 유튜브들이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하면서 스르생 코인을 타는 동안 사실 저희는 계약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는데요. 이제 드라마가 끝났고 신원호 감독님께 허락도 받았으니 같이 현장 자문을 했던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리뷰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슬기로운 생활 재밌게 보고 계시죠? 다시 얘기할게.